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단생화 뚜껑 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뚜껑 별꽃은 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유럽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남부 지역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보라 별꽃, 별 봄맞이, 개 봄맞이 이런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 별꽃이란 이름은 열매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이 열매가 익으면 그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꽃받침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뚜껑처럼 열리는 모습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나팔꽃처럼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활짝 피고 날이 젊으면 꽃잎을 싹 오므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뚜껑 별꽃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그라미 하나를 크게 그릴게요. 중간에 원형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여기 암술과 수술이 들어갈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5갈래로 갈라주세요. 갈라놓은 그 면적 안에 둥글게 해서 꽃잎들을 5장 그려 넣어 볼게요. 꽃잎 사이사이에 뒷면에 꽃받침이 살짝 보이게 뾰족한 꽃받침을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 가운데 중심에 암술과 수술을 그려 넣습니다. 펜으로 한번 가이드라인 따라서 살짝 그려 볼게요. 처음에 잡혀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리면 돼요. 저희는 이게 위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술과 수술이 5개가 이렇게 바로 내려 꽂힌다고 보시면 돼요. 꽃잎을 그릴 때는 살짝 물결 모양 가볍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잎 시작점 안쪽에 약간의 색깔 무늬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꽃잎 결은 가볍게 그어 주셔도 되고 채색을 할 거라서 그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왼쪽 45도 방향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그릴 때는 중심점을 먼저 잡아 놓고 갈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 살짝 아래쪽에서 볼 거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래쪽 꽃잎이 조금 더 넓적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그리고 암술과 수술 먼저 자리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갈라 놓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꽃잎들을 하나씩 넣어 주실게요. 꽃잎 넣어 줄 때 말했던 것처럼 아래는 조금 더 넓적하고 위쪽이 더 커다랗게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꽃받침 그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펜으로 한번 따볼게요. 연필선을 따라 그리시되 너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손에 힘을 좀 빼고 그리셔야지 꽃잎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힘은 살짝 빼고 가장자리 부분 너무 원형 말고 약간 물결 모양 그 사이사이에 꽃받침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꽃잎 안쪽 살짝 문양 넣어주시고 결 가볍게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잎 뒷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원형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5갈래로 미리 갈라 놓습니다. 5갈래로 갈라 놓고 난 다음에 그 갈라 놓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뾰족한 잎사귀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을 불가사리 별 모양으로 한번 길게 뽑아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형을 따라서 꽃잎 살짝 그려주는데
꽃받침보다는 적게, 조금 작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뒷면에도 꽃잎결 살짝 그려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꽃이 그려질 거예요. 봉오리를 그릴 때는 조금 길쭉한 계란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 뾰족하게 꽃받침 3갈래 그어 드릴게요. 그리고 꽃잎은 뭐 한두 개 정도 살짝 갈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꽃 봉오리랑도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가볍게, 네, 살짝 꽃잎 물결 모양 그어주시고 줄기도 같이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편으로 살짝 45도 측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원형보다는 타원형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암술 부분도 위로 45도 왼쪽 방향으로 보게끔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방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누워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원형에 가까운 타원보다는 좀 넉넉한 타원으로 만들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잎 사이사이에 꽃받침 그려 넣어 주시고 먼저 암술을 그려 놓은 다음에 꽃잎들 한번 천천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 한번 그려볼게요. 잎사귀는 줄기가 있으면 두 잎이 서로 마주보고 납니다. 살짝 심장형 모양이고요. 긴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이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중간에 인맥 하나 넣어줄게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줄기가 있으면 두 개의 꽃잎 잎사귀가 서로 줄기를 사이에 주고 마주보고 자라난다. 네, 이런 형태의 꽃들이 달개비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잎이 두 개가 갈라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잎과 줄기 사이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바로 딱 붙어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줄기가 이렇게 길게 빠지고 꽃송이가 만들어져요. 제가 이 반쯤 핀 꽃이 촬영이 안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럼 이 꽃은 저희가 컵 모양으로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다 핀 게 아니기 때문에요. 3개의 꽃받침 그려놓고 그 사이사이에 꽃잎을 길쭉하게 그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뒷면 꽃 2송이 그려 놓을게요. 연필선 따라서 가볍게 펜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까지, 꽃잎까지 잎사귀 다 모두 그려봤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뚜껑별꽃 전체적인 꽃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갈래의 줄기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편에 조금 더 크게 자란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끝부분은 잎사귀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꽃을 어떻게 배치하실지 한번 머릿속으로 구성을 한번 한 다음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들어갈 자리를 일단 동그라미로 한번 지정을 해 놓고 그리시면 조금 더 수정을 덜 하게 되겠죠. 근데 저도 뭐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 놓고 나서도 펜으로 하다 보면 항상 제 마음대로 또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꽃을 한번 재구성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번 해놓고 시작하는데 뭐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뀌게 되고 또 시간에 쫓기거나 뭐 이러다 보면 생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뭐 자연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늘 변화무쌍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벗어나셔가지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실 저도 제 그림이 마음에 뭐 썩 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뭔가 내가 정말 기분 좋아서 뭐 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의 같은 거였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부담스럽고 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니까 오히려 손도 마음대로 안 가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수정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원래 연필선 안 쓰거든요. 펜으로 바로 그려서 쓰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하는 뭐라 그럴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그리고 많이 보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는 같은 색을 먼저 한번 쭉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게 물감이든 뭐 색연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계통의 색을 한번 쭉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줄기랑 잎사귀 먼저 연두색으로 칠했어요. 레몬 옐로우로 초록 계통에서 조금 연한 색이죠. 좀 더 맑은 색으로 해서 밑색을 한번 쭉 깔아주고 그 다음에 색을 조금씩 입혀 나가면 명암도 잡히고 좋을 것 같아요.
연두에 보다 조금 더 진한 초록 계통으로 인백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 한 번 더 물이 마르기 전에 해주시면 좋고, 색연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방향으로, 잎 생긴 결 방향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아래쪽에 난 커다란 잎들은 새로 난 새순보다는 좀 더 짙은 색으로 해주시는 게 크기라든지 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 지는 부분이 더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짙은 색으로 칠해 주시고, 위로 새로 나는 잎사귀들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옅은 연두빛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사실적이겠죠. 잎사귀가 끝났으면 꽃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꽃은 붉은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푸른색 하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곧 푸른색을 쓸 꽃이 있기 때문에 핑크, 붉은 계통으로 한번 연하게 꽃잎들을 쭉 칠해줍니다. 암술 부분, 수술 부분들은 빼고 먼저 꽃잎 위주로 한번 다 깔아줄게요. 꽃잎이 작기 때문에 붓끝을 좀 세워서 쓰시는 게 좋고, 색연필의 경우 심을 조금 더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면 좋습니다. 재미로 보는 뚜껑 별꽃 꽃점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고독을 사랑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교제가 넓긴 하지만 깊이 사귀는 데는 신중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도 쉽지는 않으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상대는 개방적이고 매사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성에 매료되는 당신도 명랑해질 것이며 매력도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네, 6월 14일 태어난 사람들의 탄생화 꽃점이었습니다. 뚜껑 별꽃의 영어 이름은 Poem Water Glass, Weather Glass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날씨와 굉장히 관련된 이름인 것 같고요. 날씨에 아주 민감한 꽃이겠죠. 그리고 이 꽃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거나 흐린 날에는 꽃이 이렇게 꽃잎이 벌어지지 않는답니다.
해가 있어야만 피는 꽃이고요. 해안가에서 주로 자라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추자도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섬에 자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약간 청자색이 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라별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뚜껑 별꽃보다는 보라별꽃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예쁘고 앙증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꽃을 그리면서 알았던 내용인데요. 윤도현 밴드의 뚜껑 별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네요. 다 지난 이야기야.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지만 봄날의 햇살처럼 너는 나에게 설레임으로 남았어. 어느 겨울날 내볼에 스친 반짝이며 차가운 것이 눈송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넌 이미 사라졌던 거야. 잊을 수 없어. 널 잊을 수 없어.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어설픈 고백에 그저 웃음 짓던 널 이제 잊어야겠어. 라는 가사의 곡인데 첫 구절이 다 지난 일이야. 미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시간조차도 고맙게 흘려보내기로 해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봄 햇살처럼 반짝이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 이 뚜껑 별꽃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래 피지 않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 같은데 와 윤도현밴드가 이런 흔하지 않는 꽃을 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날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기도 여러 가지 하네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겠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뵐 분도 계시겠고 또 새롭게 만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고맙고 반가웠고요. 꽃 한 번씩 그리시면서 저희 함께 했던 방들 추억 추상 뚜껑별꽃의 꽃말처럼 추억을 추상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뵐게요. 지금까지 메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